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2022년 9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10시 48분 5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뭐 다들 안녕 못 하시겠죠. 예. 어저께 또 FOMC도 좀 폭탄 맞았고, 오늘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몇 가지 투자 아이디어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지금 뭐 항상 그렇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매크로 지표 보시면은, 자,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3.5% 돌파했고 이제 3.6% 넘어갔습니다. 자, 한국 10년물은 현재 3.987, 5년물 4.075, 3년물은 4.063, 굉장히 올라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채권은 이렇게 금리가 만기 수익률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채권에 대한 그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을 좀 직접 채권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좀 채권의 비중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지수는 110일 돌파도 했었는데 지금 110.92 달러 지수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는 원달러 환율은 1,400원 돌파해서 1,430원까지도 올라갔었고요. 금은 달러 지수가 높으니까 1,68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역시 뭐 85달러 수준. 그래 뭐 달러가 강세라서 여기 유가도 별로 힘을 못 쓰고 있는 듯한데, 사실은 뭐 우리가 환율로 비교해보면 아직도 90달러 이상인 정도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금값을 우리나라 시세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금값도 달러 베이스니까 금값을 우리 시세로 보면, 이게 왜 이래? 자, 금값 시세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거의 안 떨어졌죠. 뭐 75,000원, 그람당 75,400원 정도, 그렇게 많이 안 밀려 있습니다. 그냥 환율로 변환하면 그 정도 가격인 거죠. 그리고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인데, 몇 달 전에 나온 뉴스죠. 그래, 자, 우리 2022년 말에 인구 80억에 도달하고, 우리나라랑 뭐 선진국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뭐 노령화가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세계 인구는 사실상 아직도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인구는 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뭐 자연 환경도 뭐 기후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뭐 투자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농산물 가격이 많이 치솟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어저께 뭐 FOMC 점도표도 발표되고, 뭐 0.75포인트 75%포인트 75bp 인상을 했죠. 금리를, 기준금리를. 그래서 점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에 중심 값이 4%가 넘습니다. 4%가 넘고 2023년에는 거의 5% 밑에 4.75%에서 4.5 사이 정도로 찍혀 있고, 2023년이 금리 피크라고 점도표를 찍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자, 시나리오대로 생각을 하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결국에는 내년쯤 돼서는 물가도 어느 정도 눈에 띄게 잡힐 것이고, 2023년
어, 일단은 시작은 3개월 남았고, 한 뭐 1, 2분기 정도면은 될 것 같으니까 한 9개월에서 1년이 남지 않은 시간에 금리 피크를 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이미.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 시작도 지금 완전히 개판인데, 예, 지금 수익률이 지금 뭐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상 피크가 2023년에 피크를 치고 뭐 빨리 내리지는 않더라도 피크는 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은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주식도 뭐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보니까 이전에 전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가고 있죠. 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더 밀리기는 쉽지 않다. 뭐 주식이란 게 벌써 뭐 6개월에서 1년을 미리 내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는 114 전략의 시작이 앞으로 다음 달 10월이니까 10월 말쯤부터 114 전략, 11월부터 4월까지는 주식이 좋잖아요. 그래서 5월과 올해도 5월하고 9월 달이 주식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9월 달 지금도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참고 버티면 좋은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내 뇌피셜입니다. 제 뇌피셜이고, 그래서 저는 주식은 아직 뭐 하나도 던지지는 않았어요. 던지지는 않았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걸로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지를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추가로 배팅을 해야 되겠죠. 주식도 뭐 바닥은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은 피크를 바닥은 언젠가는 칠 것인데 멀지 않았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버리지 않을 거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할 거고요. 그 중간에 뭐 그러면 포트폴리오에서 그럼 앞으로 안 좋을 것들 뭐 골라 솎아내는 그런 시기로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지금 아까 인구 증가 얘기도 나왔고 뭐 기후 변화도 있으니까 농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농산물 ETF를 관심 종목으로 담아놓고 그거 좀 조금씩 비중을 조금씩 태우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미중 무역 갈등 시작해서 미중 패권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공장의 지위가 박탈될 것이다. 그러면 그걸 대체할 국가는 인도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도 주가지수 ETF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관심 종목 담아놓고 추가로 남아있는 현금 가지고 할 거고 좀 비중을 높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 피크가 이제 1년 이내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텐데 채권을 직접적으로 이제 매입해서 비중을 큰 폭으로 늘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조금씩 아마 앞으로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더 남아 있으니까 분할로 해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TLT도 있고 미국에서는 TLT도 있고 우리나라도 뭐 ETF가 있는데 ETF보다는 저는 뭐 직접 그 매입하는 걸 요번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번 달에 일단 1,000만원 그 총알 넣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럼 채권은 그럼 수익률은 많지는 않은데 리스크는 없냐? 리스크는 있죠, 당연히. 주식과 똑같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과 좀 다르게 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확정 수익이죠, 확정 수익. 그러니까 만기까지만 갖고 가면은 확정 수익이에요. 이자도 중간중간에 나오고, 물론 주식도 배당이 나오지만 주식은 시세가 쭉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만 가져가면 결국에는 만기에 상환되면서 이자와 함께 만기 상환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키움하고 그다음에 한투하고 그다음에 유한타증권 걸 쓰고 있는데 전 장내 채권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보기 편한 게 유안타 증권이 제일 보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예금 넣어봤자 예금 보니까는 3% 4% 정도 되던데, 그것도 뭐 계좌를 터서 뭐 정기예금이나 뭐 이런 걸로 가입을 해야 되던데, 자 그러면은 채권 직접으로 하는 게 뭐가 유리하냐. 여기 보시면 가상매매, 그 키움 같은 경우에는 가상매매라고 있어요. 가상매매 채권. 그러니까 지금 장내 채권이 있고 장외 채권이 있거든요. 장외 채권은 증권사에서 따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이제 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보시면은 이제 쭉 있거든요. 오늘 제가 며칠 전부터 산 것들 조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채권 참고 채권 매매 종합 이렇게. 자 잔고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보다가 좀 많이 떨어진 것들 중에서, 그리고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AAA고 대부분 AAA더라도 고위험군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한투에서 안 나오는데, 유안타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자 신용등급이 A-라도 저위험인 것들과 뭐 이것들은 어떻게 평가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증권사 자체에서 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채권 직접 매입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저도 공부 좀 해봤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A등급 이상이면은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A등급이면 이상이면 보통은 저위험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AA까지인데도 고위험, 초고위험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그냥 A 이상에서, 저는 그냥 A 이상에서, 신용등급 A 이상에서 저위험만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권은 장점이 뭐냐면, 만기까지 가져가면 무조건 손실을 보지 않는다. 손실이 제한이 되고, 리스크는 단지 그거죠. 리스크는 부도 리스크. 그래서 부도 나지 않을 것들만 골라서 좀 하고 있고요. 국채라고 돼 있는 거는 거의 이거는 100% 안전한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 가격에 사면은 수익률이 3.799. 이 가격에 사면 연환산 수익률이 3.799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제가 산 가격이 9,919원에 샀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만기 보시면 이제 채권 예상 현금 의료표라고 한투에서 돼 있고요. 키움에서는 채권 가상 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 가상 매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자 나오는 날하고 만기 상환이라고 어떻게 나오는지가 나오는데, 키움은 그렇게 제대로 잘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한투나 유안타에서 보면은, 유안타는 채권 투자 분석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한투에서 먼저 보시면, 이거 이제 매입할 때도 참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수량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채권이 나올 때 채권 단위가 만 원으로 한 개씩 발행이 됩니다. 만 원 단위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수량을 넣을 때 단위 1,000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 주를 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10 곱하기 1,000원 하면 만 원이잖아요. 그게 딱 한 주예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치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1,000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유안타 증권에서는 원으로 돼 있잖아요. 주문 수량을 그럼 만 원을 치면 한 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주를 살 수 있고, 가격은, 주문 가격은 따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 저도 이걸 하면서 참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문 수량을 넣을 때 원 단위로 넣는다. 그래서 10,000원이 한 주다. 주식으로 따지면 한 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게 되면 예, 저 같은 경우 그러면 한국전력을 잔고 수량이 2,000이잖아요. 그럼 주문 가능 2,000, 이거는 매도할 수 있는 주문 가능 수량이고, 잔고 수량이 2,000, 내가 매수를 했습니다. 9,919원에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만기가 언제냐? 만기가 2024년 8월 17일입니다. 그럼 이게 그러면은 만기까지, 그러니까 만기 상환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자, 투자 수량은 어떻게 되죠? 잔고 수량 기준, 금액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금액은 200만 원으로 되는 거죠. 2,000이니까 2,000만 원, 2,000이니까 1,000원 단위니까 1,000원 단위죠.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하면은 2,000, 200만 원, 200만 원을 치고, 그다음에 단가 기준으로 매수 단가 수준으로 하면은 9,919원, 9,919원을 쳐 넣으시면, 조회하시면은 자 이거는 6개월마다 이자를 주는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표면 이자는 4.0. 야, 근데 한국전력에서 이렇게 표면 이자를 벌써 줬었네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국채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가격이 다운돼서 이제 팔아 제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9,919원에 이 정도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금리가 한 수익률이 4.76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회를 해보시면 이것도 세금도 나오고, 그래서 세율이 14%인데, 그래서 2024년 2월 17일에 35,000원이 이자로 발생을 하고요. 이자 다 발생하고, 만기 시에는 제가 9,919원에 샀어도 만기 시에는 만원 단위로 돌려주니까 그때 이자와 함께 이자와 함께 이렇게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총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요, 세전 수익률은 4.83%고 세후 수익률이 4.09% 됩니다. 연간 수익률이에요. 연간 수익률이고, 총 투자 수익률은 7.78%가 되는 거죠. 투자 기간은 1년 10개월 26일 정도. 그래서 투자 수익이 이 정도면은 저는 지금같이 장이 안 좋을 때 괜찮은 수익인 것 같다. 두 번째, 그러면 이거는 만기 상환까지 가져갔을 때고, 만기 상환을 안 가져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한토에서는 이거는 예상 흐름표 요거밖에 없네요. 유한타 같은 경우에는 만기 상환과 중도 매도가 있어요. 중도 매도. 그러면 중간에 가격 얼마에 매도를 한다 그랬을 때는, 주식은 딱 그 시세 차익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언제 매도할 거냐, 매도일까지 딱 쳐서, 매도일을 뭐 이 정도에 매도를 하겠다 하면, 얼마에 매도를 하겠다 하면은 이자까지 해서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계산이 다 나옵니다. 결국엔 그래서 채권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만기까지 가져가 버리면 만기 상환일 때 수익률하고, 중도에 또 그 금리가 하락 사이클로 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또 매도를 해서 또 수익을 볼 수도 있다. 중간에 매도를 해서. 그래서 지금은 피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요번 달에는 1,000만원을 넣어서 조금씩 매수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도, 뭐 다음 달에는 FOMC가 없죠. 12월에 뭐 또 있을 거니까 그때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채권에 좀 투자를, 그 비중을 높여가지고 위험에 조금 분산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글쎄, 뭐 전저점 테스트하고 전저점 깨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채권 비중을 조금씩 높여갈 거고, 그리고 제 이제 옵션
어제 FOMC가 끝나고 그 아침에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져 가지고 오늘 34일 남아 있는 영업일수 34일 남아 있는 옵션을 11월물 옵션을 양레이쇼로 오늘 진입을 했습니다. 아침에 한 10시 반쯤에 진입을 했고요. 뭐 오늘은 그래서 쭉 변동성 떨어지는 바람에 약간 수익이 좀 나긴 했는데 글쎄 내일 또 변동성 또 올라갈 것 같죠. 오늘 뭐 글쎄 미국 주식이 지금 개판 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계속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만들어 가면은 그나마 그래도 많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많이 여러분들 다 힘드실 것 같은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힘들 거고, 그리고 투자 뭐 일단 쉬고 계시는 분들은 현금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기회가 엄청나게 오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기회가 계속 오고 있다고. 적당한 시기에 분할 매수 대응하시고 자산을 계속 취득하는 쪽으로 가져가시도록 하십시오. 길게 봤을 때는 자산 가격이 또 오르고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런 투자 아이디어 3개 가지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그쪽으로 비중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냥 은행에 박아놓은 돈이 그냥 남는 돈이 있다 그러면 저 뭐 안전한 쪽으로 지금 국채도 4%까지 주는 국채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국채라고 치시면 나와요. 예? 자, 채권 찾으실 때 여기 국채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예, 국고채권이라고 쳐야 되는군요. 국고채권. 예. 국고채권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채권 어디로 갔어? 채권 종합. 국고. 이거는 키우면 제대로 안 나오네요. 키움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고 채권 치시면은 나오죠. 지금 어디 있어? 자, 지금 3.7999 돼 있는 거 있고요. 국고 보십시다. 이게 장이 끝나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국고 채권 뭐 여러 개 찾아보시면 3.799 주는 거 있고 장이 끝나서 제대로 안 나오는데 찾아보시면 만기 얼마 안 남아 있고 만기 좀 너무 긴 거는 올해 돈이 묶이니까 한 1년 내지 6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것 중에 수익률 괜찮은 것들 찾아보시고 그리고 거래량 조건으로 이렇게 치시면은 이게 유한타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치면 거래가 잘 돼 있는 것들 여기 보시면 국고채권 이런 것들 있죠. 제 장이 끝나서 제대로 안 나오는데 장 열렸을 때 한번 찾아들 보시고 채권의 매력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가격이 많이 다운돼 있으니까 그리고 주식과는 다르게 리스크가 적고 안전자산인데다가 절대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채권이니까 그쪽으로 한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좀 남아있는 돈이 많이 있다면 그쪽으로 조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좀 힘든 시기지만 이제 114 이 11월이 오게 되면은 아마 장이 좀 좋아질 것도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두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내일도 열심히 성공 투자 하시도록 하시고요. 또 다음에 9월 말 되면은 참 손실이 얼마나 났을지 모르는데 한번 계산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